충남 지역 교사들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구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는 박람회를 열어 공유해 교사들의 호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살을 빼려는 손님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충남 지역 의사 2명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식욕 억제제 18,000여 정을 장기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얼어붙는 도로가 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이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나섰는데 겨울철 운전 수칙을 이슈앤피플에서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인플루엔자, 이른바 독감도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각 지역의 교육청마다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교육청 역시 수업 혁신을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학생은 물론 교사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충남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분교. 유일한 4학년 학생이 화상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육지의 본교, 외연도 분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겁니다.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적용한 겁니다. 이를 활용해 일반 수업뿐만 아니라 합창 등 특별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혼자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혼자서 수업했었는데 왜 화상으로 분교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했으니까 더 재밌었어요. 청파초등학교의 화상 수업은 교사들의 논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논의는 충남 온수업의 일환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수업 혁신을 목표로 올해 처음으로 충남 온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주입식 교육 대신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마련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따뜻한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우리 선생님들의 약속을 담은.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교사들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공주에선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역 내 역사 유적을 살펴볼 수 있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당진에서는 보드게임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수업 방식 등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연구한 뒤 우수 사례는 박람회 형식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공주를 시작으로 지역마다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에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접할 수 있어 교사들의 호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교류를 하고 아이디어도 얻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수업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충남교육청은 충남 온수업 확산을 위해 교원 연수와 교과 연구의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사 2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29일 충남경찰청은 보령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와 부원장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장 A씨와 부원장 B씨는 여성 환자 1명에게 20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 억제제 2,000여 정을 과다 처방하는 등 환자 10명에게 약 200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 18,000여 정을 장기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내년 3월까지 넉 달간 겨울철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충남경찰청 윤치원 교통안전계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겨울철 교통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먼저 지자체 재난관리기관 및 도로관리청 등과 협조하여 관내 결빙 취약 구간 60개소 등을 사전 현장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관기관 한라인을 구축 및 업무 협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 공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한 폭설 시에는 도로관리청에 제설 작업 요청 및 차량 통행 위험 구간에 대해서 사전 교통 통제와 가시적인 순찰 거점 근무를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눈이 많이 올 때는 좀 감속 운행하시고 평소보다 두세 배가량 앞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폭설 시에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 등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스노우 체인, 스노우 타이어 구비 및 배터리 등 주기적인 차량 점검도 꼭 필요합니다. 급제동, 급차선 변경은 금지하시고 또 도로 결빙 구간에서는 수행 운전 및 감속 시 엔진 브레이크 활용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방송을 통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겨울철 폭설과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행 사고 이후에 그 2차 사고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큰데요. 서행 및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법규 준수를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경찰청 윤치원 교통안전계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마스크 해제 등 생활 방역도 느슨해지면서 인플루엔자, 이른바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꼼꼼하게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추운 날씨에 독감이라도 걸릴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매년 맞고 있는데요. 이제 독감이 유행한다 하니까 미리 맞아 두려고 왔어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7.4명으로 한 달 사이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세에서 12세 84.6명, 13세에서 18세 87.3명 등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과거 겨울철 유행의 증가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만큼 아동과 청소년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마스크라든지 개인 손 씻기 위생을 철저히 하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코로나19가 조금 해제되면서 마스크라든지 개인 위생 수칙이 예전보다는 조금 느슨해지는 그 과정에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하는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옥정 신도시에 이어 회천 신도시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느덧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오는 2025년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 2년을 앞두고 아파트를 더 짓기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택지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양주 회천 신도시. 1단계 부지에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고 2단계와 3단계 부지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준공 목표는 2년 뒤인 2025년 12월. 개발이 완료되면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전히 공공시설 등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센터나 체육시설 조성 계획도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회천 신도시를 보면은 사실 뭐 특별한 공공시설이나 공원 시설도 없이 그냥 주거 시설만. 이처럼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최근 사업 시행사인 LH가 아파트를 더 짓기 위해 국토부에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H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주택 부지에 주상복합 시설을 그리고 지원시설 부지에는 또 다른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LH는 회천지구 활성화와 GTX C노선 추진 등 주변 여건 반영을 위해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LH의 계획에 반발했습니다. 도시지원 시설은 저기 회천 신도시의 자족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일자리 창출 이런 목적으로 그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지인데 그런 부지를 갖다가 또 아파트로 변경을 하겠다는 거는 여기 회천 신도시 입주민들 생각으로도 좀 부적절하고.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부지에 주상복합을 짓게 되면 LH가 수천억 원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족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LH의 요구도 받아들이면서도 그렇지만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공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가서 체육 활동도 하고 또 문화 체육 활동도 하고. LH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의 지구계획 변경 승인 여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당진시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가 당진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나섭니다. 28일 오성환 당진시장과 이세영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장은 당진 합덕역 개통 관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철도 관광 상품 개발 등 철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홍성 남당항이 충남 관광지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가 크게 오르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충청남도 관광 동향을 보면 남당항은 관광지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가 전월 대비 54단계 상승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에 조성된 남당항 해양분수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대한민국 반반곡곡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홍성군은 남당항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다음 달부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일 직불금 443억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지급 대상은 16,000여 명, 지급 면적은 22만여 헥타르로 소농 직불금 대상은 농가당 120만 원이, 면적 직불금은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비 지급 대상은 1,200여 명, 지급액은 약 4억 원이 늘었습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부터 도내 응급실과 함께 한랭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 기간 응급실 운영기관 20곳은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와 한랭 질환자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전달하게 됩니다. 충남도는 올겨울 기온 변화가 커 큰 폭으로 온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몸을 따뜻하게 해 한랭 질환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태안군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업 지원에 나섭니다. 태안군은 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기계 교육장을 착공한다고 밝혔는데요. 태안군은 2025년까지 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교육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교육장은 사계절 실습교육장과 이론교육장, 교육장비 보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인력도 늘리고 순회 마을을 기존 85개 마을에서 180개 마을로 늘려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홍성군이 3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상수도 급수공사를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홍성군은 겨울철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부실 시공 등이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3월부터 재개되며 공사가 중단되는 기간에는 도면화 작업과 공사 단가 설계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대천항 등 도내 항만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대천항과 보령항, 마량진항의 안전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도는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적발되면 안전점검 용역 또는 보수공사를 발주하고 긴급 보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